무엇보다 이 용신목에 대해서 영상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키우기 쉬운 식물 선인장 용신목 추천해요. 키우기 쉬운 식물 대표 용신목 막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블로그나 뭘 찾아봐도 용신목은 진짜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선인장, 플랜테리어 식물 초보에게 추천하는 대표 선인장, 물 안 줘도 잘 크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딱 막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 요걸 찍기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용신목에 대해 다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정말 많더라고. 정말 많은데 모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절대 노노입니다. 절대. 용신목, 용비선인장을 포함한 용신목 결코 키우기 쉬운 식물 아니에요. 난이도가 꽤 있는 식물입니다. 특히 그게 일반 가정일 경우 쉽지 않아요. 뭐가 문제냐? 일단 모양을 일자로 키울 수가 없어. 얘는 제가 이제 데려고 나서 한 3분의 1 정도 더 자란 상태인데 원래 이거보다 3분의 2 사이즈였어요. 크기가. 일자로 자랐죠. 이 기둥선인장류는 특히 그런데 특히 용신목, 용비선인장 일자로 키우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냥 저절로 일자로 자랄 줄 알지. 제대로 돌려주거나 빛을 정확히 위에서 쐬주지 않으면 휘어요. 이렇게 자라. 이렇게 자라. 진짜로. 그러다가 또 얼른 돌려줘. 휘내 그러면은 이렇게 자라.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게 못나고 나쁜 거니까 버리세요. 그런 건 못난 식물이니까 키우지 마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조금만 부족해도 굵기가 얇아져서 똑같은 굵기로 쭉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다가 좁아지다가 아예 길게 얇아졌다가 다시 넓어지기도 하고 웃자람도 되게 심해요. 그래서 빛 요구량이 엄청 많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식물 램프 바로 밑에다가 꼭대기에 빛을 쏴주죠. 웃자람이 정말 쉬워요. 그래서 웃자라지 않게 키우기도 팁을 알거나 노하우를 알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식물이다. 이건 농장에서나, 농장은 환경이 좋죠. 특히 하우스들 항상 해가 뜨고 해가 전체적으로 비춰주고 심지어 빛이 너무 세다고 차광을 할 정도야. 농장 가보시면 그럴 거예요. 가정에서는 불가능해. 충분한 빛을 제공하기가. 일단 여러분들 얘네들을 웃자라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곳이 없더라고. 그냥 뻔한 얘기. 빛 많이 주세요. 모자를 씌워주면 이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웃자람과 삐뚤어짐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안전빵인 방법이니까 귀담아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빛이요. 빛이 정말 중요해요. 웃자라면 빛이죠. 직광이 들어와야 돼. 직광이 들어오는 창가, 직광이 들어오는 발코니, 거기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은 무조건 식물등을 사셔서 식물 램프로 쏴주셔야 돼요. 머리 꼭대기에서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식물등을 사용하실 거면 머리 꼭대기에서 빛을 쏴주세요. 옆에 쏘지 말고 가운데가 생장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빛을 때려박아줬을 때 얘가 제일 컨디션 좋게 부풀면서 자랍니다. 최소 6시간 이상, 길면 길수록 좋지만 얘네들은 캠식물이기 때문에 아예 암전인 시간도 꼭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아예 빛이 없어야 광합성했던 것을 사용해서 산소 뱉으면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니까 웃자랄까봐 24시간 빛을 비춰주시면 안 됩니다. 캠식물한텐 독이에요. 이게 필수입니다. 빛. 자꾸 이 선인장이 전자파 막아주니까 좋다 이러면서 TV 앞이나 컴퓨터 PC 앞에다 놔두시는 분들, 모니터 앞에 놔두시는 분들, 혹은 사무실에서 키워요 하면서 그냥 책상에다 놔두고 키우시는 분들 절대 노노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얘들 잘 못 커요. 그냥 버티다 죽을 거예요. 이상하게 자라거나. 두 번째, 관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관주는 제가 몇몇 찾아본 영상이나 블로그들에서 봤을 때 대부분 물 주지 마세요가 대부분이었어요. 선인장은 물 안 좋아한다. 절대 잘 주지 마라. 내가 언제 물을 줬는지 까먹을 쯤 됐을 때 물을 줘라. 이럴 정도로 오랫동안 텀을 두고 물을 주라고 대부분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줄 때도 종이컵으로 한 컵만, 소주컵으로 하나만 줘라. 물 많이 주지 마라.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라 죽은 용신목들 정말 많아요. 심지어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거야. 물을 너무 부족하게 줘도 웃자랍니다. 이거 모르셨던 분들 꽤 있을 거야. 항상 물 많이 주면 웃자란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을 되게 안 주고 아끼고 박하게 키우시는 분들 많은데 물이 너무 부족해도 식물이 웃자랄 수 있어요. 빛이 충분해도 너무 물이 부족하면 웃자랄 수 있습니다. 가늘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물이 부족하면 수축하거든요. 이 수축이 장기화가 되면 굳어. 그 상태로. 그래서 그런 수영이 돼버려. 용신목 중에 이렇게 중간에 말라 들어간 것 좀 쪼그러졌다가 펴진 애들도 있어. 걔네들은 물을 나중에 먹어서 빵빵해지지만 밑에는 이미 굳어버린 거. 그런 애들은 모양이 안 펴져. 때문에 통통하게 같은 사이즈로 계속 키워주시려면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얼마마다 한 번씩 줘라. 이건 되게 무책임한 소리예요. 이 식재된 용토의 타입 다르지, 화분 타입 다르지, 그 화분의 크기, 그리고 키우고 있는 환경, 온습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물을 주는 양은. 근데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 추천 비율로 만약에 식재를 하고 키우신다
그랬을 경우 2, 3주에 한 번씩 물을 충분히, 한 번 줄 때는 밑으로 물이 줄줄 나올 정도로 충분히 2, 3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시면 얘네들 이쁘게 잘 자랄 겁니다. 기둥선인장이 자라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는 걸, 신기한 이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결코 신기한 게 아닙니다. 원래 얘네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린 애들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그 용토, 그리고 그 환경이 빛이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2, 3주에 한 번 물을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이어도 실내에서 키우잖아요. 우린 노지에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 실내에서 키울 때 실내 습도가 과도하게 높지 않다. 그러면 장마철 신경 안 쓰고 물을 그냥 주시면 돼요. 집안 실내도 장마철이 높다, 습도가. 그랬을 때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죠. 과하게 습할 때는. 그럴 때는 어차피 습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물을 좀 안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아이의 겨울, 추울 때, 그치만 실내 온도가 10도 이하다, 그럴 때는 완전 쭈글쭈글해진다 할 때 죽지 않을 정도로 물을 주시는 건 좋은데, 실내가 15도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냥 3주에 한 번 물 주셔도 돼요. 15도 이상이면. 집안 공기가 좀 춥거나 외출이 길어서 실내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처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용토 찾아보니까는 다들 배수가 잘 되게 마사 100%로 심어라,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마사토 비추입니다. 마사토가 왜 비추인지는 마사토를 다룬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사토가 왜 비추인지 설명하면은 이 영상 너무 길어져. 지금도 벌써 40분이 넘었어. 미쳤네. 아직 딱딱 적어놓은 몇 개를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튼 마사토 100%로 심지 마세요. 비춥니다. 농장에서는 여러 비용적인 문제나 아니면은 환경, 다수 개체 관리, 편의상, 그리고 선인장에 특화된 환경이기 때문에 뭐 마사토를 쓰던 강모래를 쓰던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노하우가 있고. 근데 개인 가드너가 화분에서 실내에서 키울 때 마사토 100%로 하면 얘네들 잘 못 자랍니다. 영양 부족으로 잘 자라는 걸 기대할 수도 없고, 상처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블라블라. 또한 건강하게 키우려면 비료는 필수예요. 물도 주지 마라, 비료도 주지 마라, 마사 100%에 심어라, 이런 케어들을 듣고 얼마나 잘 키운 용신목들이 있는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진짜 기둥선인장 잘 키우신 분들, 오래 키우신 분들, 안 죽이고 크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 다 보면요, 마사 100%에 안 키웁니다. 비료 충분히 주시고요, 물도 줄 때 제대로 주시고요. 걔네들은 자라는 속도도 빨라요. 선인장한테 비료 주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화원 사장님이야. 동네 화원 사장님. 그분들 뭐 무시하거나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의 주 업무가 얘네들의 생육, 배양, 육성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유지, 관리, 보관, 그런 부분에 특화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에요. 그 업무, 유통 구조 자체가 그분들의 사업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물샵 사장님들, 화원 사장님들을 너무 맹신하지 마라.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건 좋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항상 100% 마사에 심어라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물도 주지 마라. 이게 지금 샵을 까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업 구조상 당연한 부분이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 그분들이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우리처럼 소수 식물에 완전 몰입하고 집중해서 키우는 그런 매니아도 아니니까. 용신목 진짜 잘 키우시는 뭐 전문으로 하시는 뭐 그런 농장주분들, 사장님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다들 상토나 바특을 꼭 배합해서 섞어서 거기다 심으세요. 뭐 마사토를 쓰실 수도 있고 농장 특성상, 아니면은 다른 강모래나 난석류를 섞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보습이 될 수 있는 상토나 바특을 섞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퇴비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최소한 비료는 꼭 꾸준히 주신다는 거. 비료 안 주면 팔도 안 나와요. 근데 뭐 이건 이제 되게 복잡하고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뭐 식물들을 이렇게 잔가지 유도하거나 팔 만들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거는 엄청 복잡하고, 어쨌건 제가 추천하는, 미카엘이 추천하는 용신목 선인장용 비료는 비율, NPK 비율, 질소인 칼륨이, 질소는 적은 거, 최대한 적은 걸,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식물이 자라는데 질소가 아예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질소는 적고 인이 높고 칼륨이 높거나 조금 적은 거, 그런 비료를 추천드립니다. 어떠한 제품을 추천드리기보다는 NPK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소 적고 인 높고 칼륨이 적거나 높은 거. 중요한 건 인이 높아야 된다는 거. 칼륨은 높거나 적거나 괜찮아요. 질소는 적어야 되고, 그런 비료를 원래 사용하는 정량의 절반 이하로 희석해서 월 1회 꼭 공급해 주시라. 이게 얘네들 잘 키우는 팁입니다. 특히 용신목을 비롯한 이런 멕시코 쪽 기둥선인장은 칼슘 비료 필수입니다. 칼슘 비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뤘었죠. 쭉 시리즈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용비선인장, 빨리 할래, 너무 좀 1시간을 찍고 있네. 그리고 용비선인장, 그리고 용신목, 얘네를 위한 미카엘표 용토 배합 추천은 산야초 5, 저곡토 2, 상토 3의 비율로 추천드립니다. 또 뭐 얘기해야 되지? 식재 방법? 뭐 식재 방법은 제가 전에 찍어놓은 분갈이 영상들 많이 있죠. 걔네처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배수층으로 휴가토 깔고 그 위에 지금 배합한 산야초 5, 저곡토 2, 상토 3의 비율로
배합해 놓은 배합토를 휴가토 위에 살짝 깔고 그 위에 마감프 K. 마감프 K도 NPK 제가 추천드린 비율과 비슷할 거예요. 인이 매우 높아요. 질소는 생각보다 안 높고. 그래서 마감프 K도 되게 이 용비 선인장한테 잘 맞는 비료입니다. 마감프 K를 소량 바닥에 깔고 그 위에다가 다시 배합토를 살짝 덮어준 후에 용비 선인장 꽂고 배합토로 심은 후에 맨 위에 오스모코트 미니를 소량 뿌려주세요. 얘네가 특히 질소에 민감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만 넣어주세요. 평소 쓰시던 거에 3분의 1 정도만 넣은 듯 만 듯 그렇게 위에 조금만 느낌 주시고 그 위에 뭐 화장토를 원래 배합토로 까셔도 되고 아니면 저곡토를 까셔도 되고 뭐 부사사를 까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마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용비 선인장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다룰 줄 몰랐는데 어쨌든 뭐 기둥 선인장 특히 용신목 용비 선인장 웃자라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둥 선인장에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